우리 강아지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다 가는 건 우리 보호자분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다 중요한 건 단연 건강 수명인데요.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와 최대한 비슷하게 아픈 곳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강아지 배고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배고픈 우리 아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밥을 넉넉하게 주게 되고, 막 쪼르면 막 간식도 주게 되고. 근데 이상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밥을 잘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강아지가 노란 거품 같은 걸 토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뭘 잘못 먹었나 싶어서 넘겼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공복토라고 해요. 위장이 너무 오래 비어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밥을 더 자주 주면 되는 건가 싶어서 급여 횟수를 늘려봐도 또 반복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공복토의 진짜 원인은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에요. 강아지의 소화 시스템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갑니다. 특히 소화 흡수율이 낮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더 빨리 비워지고 위산이 더 빨리 쌓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었는데도 위장은 이미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사료는 형태가 부드럽고 균일해서 강아지가 씹지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려요.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 효소 분비를 돕는데 그게 없으니까 소화 부담이 위장에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먹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이느냐입니다. 공복토는 사실 시작 신호예요. 이 강아지 위장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환경을 못 만나면 더 다양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구취가 점점 심해지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화가 덜 된 찌꺼기가 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별로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걸 많은 보호자분들이 경험을 하죠. 우리 강아지가 원래 이렇게 냄새가 심했나? 하고 의아해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배변 냄새가 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 흡수율이 낮으면 이 배출되는 찌꺼기가 많아져요. 냄새가 강해지는 건 위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죠. 식탐이 과해지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먹어도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니까 항상 더 달라고 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보호자도 지치고 강아지 체중도 조절이 안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되죠. 이 모든 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위장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식이나 수제식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왜 시도해봤다가 결국 다시 사료로 돌아오게 될까요? 닭가슴살 삶고 채소 손질하고 영양 비율 맞추는 게 하루 이틀은 가능하죠. 근데 매일 몇 년 동안 그걸 지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오면 더더욱이요. 거기다가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겨요. 뭘 얼마나 줘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식 제품을 찾게 되는데 또 막히는 게 있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생식은 갈아서 나와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뭘 먹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찝찝함, 해동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형태가 너무 부드러워서 강아지가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문제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결국 마음은 있는데 현실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인 벽을 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큐브 생식이에요. 일단 원물이 눈에 보여요. 갈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소 목심, 소 간,
당근, 브로콜리, 블루베리 이게 큐브 형태 그대로 살아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뭘 먹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직접 알 수 있는 거죠. SBS 동물농장 자문의원 최영민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싱크 라이크 펫은 신선한 재료와 영양제를 균형 있게 설계하여 반려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씹어서 먹어요. 이 큐브 형태라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씹어서 먹습니다. 씹는 행위가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위장 부담을 줄여줘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기존 생식과 다르게 아이가 천천히 씹어 삼키기 때문에 급하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복토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가고 식탐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죠. 바쁜 보호자도 매일 챙겨줄 수가 있죠.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릇에 담으면 끝이에요. 해동 없이 바로 줄 수도 있죠. 건사료처럼 봉지째 와르르 부어주면 돼요.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와도 30초면 챙겨줄 수 있습니다. 30초? 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예요. 공복토, 구취, 과도한 식탐 이게 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된 신호죠. 위장이 오랫동안 보내온 신호인데 우리가 그걸 각각 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도 못하죠. 매일 받아 먹는 밥이 전부인 거예요. 그 밥을 조금 바꿔주는 것. 그게 우리 강아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 세상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할 때까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